60세 김은미 씨는 얼마 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생일을 홀로 보내게 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김은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세, 60세 이후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빈 것만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관계가 줄어들면서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무려 80년 동안 한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연구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삶을 지탱할 세 가지 기둥을 가진 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60세 이후 누구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면 오랜 친구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고립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행복을 전하는 오로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었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부모 모임이나 학교 행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일상 속 관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 외로움을 피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며 노년의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게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먼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단순한 안부 전화라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관계를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부담 없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 도서관, 노인대학, 취미 모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독서 모임을,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가벼운 걷기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유튜브 댓글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있어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주는 관계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를 만들려면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도움을 주거나 먼저 안부를 묻는 행동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자주 보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몸과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이 습관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뒤로 미루거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IAEA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운동보다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낙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넘어지는 사고가 한 번만 발생해도 골절,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해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1015분씩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체 근력 강화.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낙상 예방. 계단을 이용한 가벼운 발판 오르내리기 유연성 유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70대부터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1년 안에 근력이 50% 이상 증가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초기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이를 쉽게 넘깁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아프네, 무릎이 시큰거리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네 같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적절한 운동과 관리로 초기에 잡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결국 걷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매일 자기 몸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몸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음식의 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음식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견과류.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로 드세요. 편의점 음식이나 즉석식품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등을 포함한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라 수면 부족은 치매, 심장병, 당뇨병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우므로 2030분 내로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는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씩 가볍게 걷기.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60대 이후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적 독립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목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0세 이후에는 목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더라도 쓰기만 하면 결국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반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자산 증식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5년 늦춰 70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이 약 35%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연금 상품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면 경제적 자유가 커집니다. 노후에는 경제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한 소득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늦출 수도 있고 노후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만들기. 요즘은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바느질이나 손뜨개를 좋아한다면 수공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을 운영하거나 북튜버 활동 시작하기. 요리를 좋아한다면 쿠킹 클래스를 열거나 레시피 전자책 제작하기. 소규모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일자리 찾기. 요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원고 교정, 번역, 온라인 상담 등의 일자리. 소득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지출을 관리하여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기. 생활비 절약을 위한 식비 조절 및 에너지 절약.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 집 마련 등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노후 재테크는 안정적인 투자가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 투자. 주식 투자 중에서도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를 보유하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합니다. 소액 임대 사업 활용. 큰 건물이나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채 및 저위험 금융 상품 활용. 노후에는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국채, 우량채권,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은 마음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건강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소득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습관을 들이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부모로 남는 법.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040대 자녀 세대의 82%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직장 생활이 겹쳐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부모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부담이 아닌 편안한 존재가 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도움보다 정서적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점점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잘 준비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 때 조언을 해주거나 손주를 잠깐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선뜻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이라 빌려주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도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너무 가까운 관계보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연락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응원하는 부모가 되세요. 너무 많은 조언을 하거나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믿어주고 응원해줄 때 자녀는 더욱 부모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넷째, 내 삶의 중심을 자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두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자녀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 중심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친구나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응원하고 믿어주면 자녀도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고민을 극복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60세 이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 직장을 다닐 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돌볼 때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상실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고 배움을 지속하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거나 은퇴자를 위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를 가치 있는 일로 발전시키세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즉,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익히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60세 이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면 나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강의를 하거나 작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을 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늦었어.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65세에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연 분도 있고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80세에 글쓰기를 시작해 책을 출간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경제적인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5분씩 걷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소중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 후반부를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60대 이후가 더욱 빛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